어, 영시강도 59번은 아담 자가 제프스키의 이 사람 폴란드 출신이에요. 폴란드어로 썼고. 그래서 번역된 시인데 Try to praise the mutilated world예요. 번역을 하면 이 mutilated라 이 사지가 절단된 그런 뜻이에요. mutilation 그 사지 절단이에요. 그래서 mutilated man 불구를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 뭐 훼손된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죠? 훼손된 세상을 프레이즈는 뭐예요? 훼손된 세상이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훼손된 세상을 훼손된 세상을 이거 왜 표시가 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글자를 줄일 수가 없어요. 훼손된 세상을 칭송하려고 노력하자 이런 뜻이죠. 훼손된 세상을 칭송하려고 노력하자. 그러니까 세상이 훼손됐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는데 그거를 프레이즈 해야 된다는 거죠. Try to praise the mutilated world. 훼손된 세상을 칭송하려고 노력하자. 세상이 훼손되고 세상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게 요거의 반대말은 뭐냐면 어, 비판하거나 개선하거나 하는 등 더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고통입니다. 그죠? 고통이잖아요, 그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훼손된 세상을 칭송하려고 노력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훼손된 세상이 있는데 그 훼손된 세상을 비판하거나 세상에 좀 문제가 있어. 그게 보통이죠. 근데 보통의 정동이란 말이죠. 보통의 감정이고 정서인데 보통의 정서인데 그죠? 그렇게 안 말하고 어, 프레이즈라는 단어를 썼어요. 창사를 보내고 칭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발이 잘린 사람이란 말이죠. 사지가 절단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괜찮다고 막 칭찬을 보내자 이런 거잖아요. 충격적인 제목이고 이 아담 자가 제우스키의 특징이 이런 충격적인 제목을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셰익스피어의 그 소네트를 보면 14줄 중에 12줄이 충격적이죠. 그리고 두 줄에 있어서 그 음, 셰익스피어 소네트를 비교를 하면 크기를 줄일 수가 없어서 셰익스피어 소네트가 14행 중에서 12행이 쿼트레인, 그러니까 4행 곱하기 3하고 플러스 2행을 하는데 이게 3행 곱하기 4행 곱하기 3이 대부분의 경우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2행이 그걸 막는 결론이에요. 이게 섹스피어 소네트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 애인의 입술은 장밋빛이 내 여기 내 애인의 아름답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사행을 쭉 써요. 그 사행 곱하기 3 이렇게 12행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이 걱정이 되죠. 이 남자 이렇게 소네트라는 게 사랑 노래인데 당신은 안 이뻐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은 미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12행을 쓰고 앉았으면 보는 사람이 더 아실아실하단 말이죠. 이렇게 욕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죠? 근데 마지막 이행에서 이제 결론에서 커플렛에서 커트레인, 쓰리 커트레인하고 투 커플렛이가 커플렛, 커플이 이죠. 커플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행에서 결론을 내리는데 결론을 아주 멋들어지게 내요. 요 이행의 결론, 그러니까 이 14행의 의문 제기를 사실은 제목으로 끝낸 거죠. 그리고 이행의 결론을 길게 말하는 게 이 사람의 이게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의 정신을 일부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음. 그래서 try to praise the mutilated world. 어? 세상된 세상을 칭송하려고 노력하자. 어떻게 칭송을 해? 그런데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이행이 길어졌다고 보면 돼요. Remember, 기억해봐. 어? June's long days. 어? 여름의 긴 낮들은. 6월에, 6월이 유럽의 그 서양인들이 폴란드도 유럽적 분위기를 뭐 갖고 있죠. 그 6월 준 브라이드라고 그러죠. 6월의 신부. 가장 행복한 신부를 6월의 신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월이 가장 날씨가 좋은 그런 거를 6월에 하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 6월 그 12월에 동지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긴 날들이죠. 어쨌든 길긴 길죠. 그때가 그러니까 가지가 들어있으니까. 근데 준 브라이드라고 6월을 가장 좋은 달로 쳐요. 그러니까 유럽의 날들이 대부분 그때가 요새는 좀 아니에요. 요새는 내가 파리에 그때 한 달씩 한 두 번 있었는데 5월부터 덥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요새 이제 온난화가 돼서 그런 거고 어, 그전에는 쭉 6월이 가장 아름답고 아주 정말로 밤이 향기가 난 것 같은 밤이 스프링 그렇게 얘기하죠. 밤이 준 그런 식의 6월의 신부를 가장 행복한 신부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야생 딸기. 야생 딸기도 지금 뭐 그걸 대단히 여기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대단했던 거죠. 산책하다가 딸기 만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다음에 drops of 로제 와인. 로제 와인도 달달한 와인이죠. 로제 와인. 음, 문제를 작게 못 만들어서 이제 넘어갈 텐데. 볼게요. 응? 이런 행복한 이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훼손된 세상을 응? 분노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칭송하려고 노력하자. 말을 이건 구호 같은 느낌이 있죠. The nettles that methodically overgrow the abandoned homestead of exiles. 엑사일은 망명자죠. 망명자의 홈스테드, 주택이죠. abandoned, 버려진. 망명자의 버려진 주택을 메소디칼리, 메소드는 방법이니까 방법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꼼꼼하게 오버그루는 웃자라는 거지 덮는 거죠. 자라서 덮는 거. 네틀은 쐐기풀이에요. 그러니까 망명자의 주책을 꼼꼼하게 자라. 쐐기풀. 응? 그러니까 쐐기풀은 별로 좋은 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잡초죠 일종의. 그런데 망명자가 버려지고 간 주택을 보고 있으면 자기가 고향을 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주택이 크니까 그 고향을 버린 사람의 그 기억을 있어서 음, 이게 훼손된 세상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증거죠. 그게 일종의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망명자가 폴란드 사람인데 망명자가 가버렸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됐다는 소리예요. 뮤틸레이티드 월드 뭐 뭐 사지가 절단된 그런 훼손된 그죠? 그런 불구의 나라라는 거잖아요.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증거죠. 망명자의 버려진 주택을. 근데 그걸 갖다가 꼼꼼하게 꽉 채우게 자라버리는 쐐기풀은 평소에는 말하자면 잡초지만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가려주는 고마운 존재인 거죠. You must praise the mutilated world. Try to 아까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자 하고 권유를 했는데 이제 좀 힘이 났어요. 그래서 you must로 바뀌었어요. 그 you must. 이거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훼손된 세상을
당신은, 그죠? 당신은 you가 강조가 된 것 같아요. 당신은 훼손된 세상을 칭송해야 한다. 뭐, 그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력하자라고 권유를 아까 했다면 이제는 이제 칭송하자라고 나온 거죠. 그죠? 음, 음. 해봐야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더 줄이면 되네. 더 줄여서 C를 데 해서 그다음에 그러면서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You watch the stylish yachts and ships. 당신은 그러니까 뭘 볼 수 있냐면 스타일리시, 유행, 일단 멋진, 응? 멋진 요트와 배들을 보았지. 응? 과거죠, 보았지. 음.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보면 멋진 요트와 배들을 볼 수 있겠죠. One of them had a long trip ahead it, whilst salty oblivion awaits others. 그러니까 그들 중 하나는 그들 중을 써야겠죠. 하나는 긴 여정을 앞두고 있고, 그죠? 있는 반면에 다른 것들은 배는 소금기, 소금의 절은, 솔티, 절은 망각이 기다, 기다리고 있지. 응? 그들 중, 그러니까 물론 이 배들이 이렇게 있으면 배들의 그 소망이랄까 운명이랄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바다로 나가는 거죠. 그러고 싶겠죠. 배라면 당연히 그렇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긴 여정을 앞두고 있는 거는 운이 좋은 럭키한 애들인데 그렇지만 그 하나 one of them이죠. 하나만 하나만 그렇게 롱 트립을 할 수 있는 멋진 요트는 뭐예요? 요트가 여기서 복수죠. 스타일리시 야츠 복수잖아요. 쉽스도 복수지만 그러니까 이게 멋지고 유행에 따르고 폼나는 우리나라는 그 배 요트 타는 게 흔하지가 않은데 서양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물가, 바닷가 같은 데 가보면 도크에 요트가 쫙 서 있는 게 아주 장관이에요. 그런 경치를 많이, 외국에 여행 가셔 보시면 봤을 텐데, 너무 멋진 요트들이 그냥 서 있어요. 그렇지 않아 그 사람들, 일상이 아니라 휴가 때, 여가 시간에 와서 하는 거니까. 그 요트를 갖고 있다는 거는 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 타는 배를 관리하고 그거 닦아줘야 돼요. 아니면 따개비 같은 거 붙어서 관리가 굉장히 돈 많이 들어요. 그 자기가 막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분들 그 정박비도 있어요. 주차비 정박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면 처음에 느낀 생각이 야 저거 타고 나가지 저기 서 있으면 그지 서 있어도 돈 드는데 나가면 기름값밖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그 롱트립을 하는 게 그 요트 주인들의 소망이지만 어, 못하죠. 요트 타면 느낌이 좀 달라요. 굉장히 성공한 느낌? 그러니까 뮤틸레이티드 월드에서 나는 성공했다.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만 그것도 지금 타고 있는 게 아니라 had a long trip ahead of it. 그들 중 하나는 긴 여정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나 뭐 이번 방학 때 뭐 그때 되면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것도 다 서 있는 거죠. 현재는. 반면에 다른 것들은 소금에 절은 망각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while salty oblivion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라는 게 그럴 거예요. salty oblivion이 전부고 어쩌다 한번 요건 예를 들자면이죠. 그 아니 저 측이죠, 측 세미콜론. 그러니까
이 요트랑 이런 걸 보면서 당신은 그런 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훼손된 세상에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응? 그지? 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죠. 어쩌다 가끔 한 번쯤 그 요트를 갖고 있으면 요트가 되게 비싸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요트는요, 조금만 크기가 차이 나면 단위가 공이 하나 더 붙어요. 100만 원이 1000만 원 되고 1000만 원이 억이 돼요. 그 유선형으로 이렇게 폼나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큰 요트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엄청나게 비싼 건데 저거 세워놓고 그지 관리하고. 그게 이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세상을 말하는 거지. 놀러 가는 게 더 좋은데, 그죠? 그걸 세워놓고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똑같은 장면을 요런 you must praise 이건 약간 이건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요 수동적으로 훼손된 세상인데 노력을 해보자 이런 거고 이건 뭐예요? 적극적이죠. 당신은 해야 한다. 그죠? 충성해야 한다. 이건 적극적인 자세로 여기서는 수동적이었지만 이건 적극적인 자세인 거예요. 응?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너가 여트를 보고 그러면서 이거 뭐 아무도 못하네. 한심하네. 이거 세상이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 명 거기에는 긴 여행을 가지고 그리고 요트나 배가 있다면 언젠가는 타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세상을 look at the bright side죠. 내가 이 문장을 이거 좋아하는데 이게 내 모토 중에 하나예요. 무슨 삶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두움 다크 사이드도 있고 브라이트 사이드도 틀림없이 있는데 다크 사이드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럴 거면 look at the bright side of it. 삶의 밝은 면을 보자. 그런 적극적인, 그지? 적극적인 칭송의 자세죠. 그죠? 소극적인 적극적인 칭송의 자세.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잔에 물이 반이나 남았다. 이런 자세인 거죠. 그죠? 이런 자세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트에, 도크에 요트들이 쫙 있고, 그중에 한 대가 앞으로 긴 여정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소금에 절인 망각, 솔트 오블리비언밖에 기다릴 게 없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부정적이지만, You must praise the mutilated world라는 관점에서 보면, 요트를 갖고 있는 게 어디냐고, 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You have seen the refugees going nowhere. 당신은 갈 곳이 없는, 그지? 난민을 본 적이 있다. 그죠? 뭐, 그죠? 레퓨지도 어디로 갈 길 없는 난민들을 요새 이게 아주 유럽에서는 우리는 한국에서는 이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듣겠지만 유럽에서는 이게 굉장히 흔한 상황이죠. 당시에는 익세큐즈노 사형 집행이죠. 사형 집행인이 인들이 난민들이죠. 사형 집행인들이 기쁘게 노래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난민들을 보면 어, 이 세상 참 잘못됐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사형집행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우울한 직업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sing joyfully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look at the bright side. 그죠? 네,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you should praise. 이번엔 you should예요. 이거는 you must보다 should하고 must의 차이점은 뭐냐면 must는 해야 한다라고 must 하지만 should는 윤리적인 이건 의무 뭐 이 정도지만 이건 윤리적인 거죠. should는 윤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훼손된 세상을 칭송해야만 한다.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는 번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만자가 더 들어가는 그 정도의 번역. 그렇지만 must는 의무라면 이번에는 윤리죠. 그죠?
의무를 넘어서, 어, must에, 의, 다음에 넘어서, 윤리, 그지? 이건 그 안 하면 안 되는, 인간이 되면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윤리의 처음, 사실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지금 처음에 할 때는, 뭐라 그럴까, 음, 저랬었죠. 이거 왜 이렇게 말하지? 하고, 아까 내가 셰익스피어 소네트의 구조를, 소네트의 그, 어, 의미론적 구조, 론적 구조를 말할 때, 좀 황당한 주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지금 시리는 동안에, 이 시를 지금 설득 있게 따라오면서 본다면, 음, 차원이 굉장히 높아졌죠. 심화된 거예요. Remember the moments when we were together in a white room and curtain fluttered. 기억해보라. 들었을까요? 너무 기니까 이제. The moment when we were together in a white room. 하얀 방에서, 우리 함께 있었던, 응? 순간들이죠. 함께 있었던. We were together. 순간. 그리고 커튼이 펄럭거렸죠. 그때 커튼이 펄럭거렸죠.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좀 더 그렇다겠죠? 그때 커튼이 펄럭거렸지. 기억해보라, 하얀 방에서 우리가 함께 있었던, 응? 순간들을. 그러니까 그 방이 하얗다는 방이라는 거를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라고 말하는 우리라고 말하는 상대방이 분명히 굉장히 같이 있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지? 같이 있고 싶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있었던 방이 하얀 방이라는, 화이트룸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보통 그 굉장히 결정적인 그 기억력이라는 것이, 기억이라는 게 뭐냐면, 기억이 나는 거는 어, 감정으로 어? 채색된 과거예요. 이게 이제 뇌가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감정으로, 이거 중요해, 기쁘지, 아, 무섭지, 뭐 어쩌고. 그런 감정으로 채색된 과거가 딱 있으면 그건 꽉 박히는 거죠. 이게 이제 심해지면 트라우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얀 방이라는 단어, 이거 이제 지금 여기서는 하얀 방으로 썼지만, 이거는 이제 사실은 하얀 방이 아니고 그 사람들끼리는 뭐 정확한 용어가 있겠죠. 어떤 정확한 장소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두 사람만의 얘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면 하얀 방 정도가 되겠지만, 하얀 방은 많잖아요. 근데 하얀 방 중에 특별한 하얀 방이란 말이죠. 그지? 같이 쓰던 호텔방, 같이, 처음으로 뽀뽀했던 호텔방인지, 또는 집에 가족의, 이때 위라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연인 관계가 아닌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 하얗게 돼 있던 그 방이 우리가 함께 있었던 순간들을 기억하는 거죠. 어린 시절의 기억도 있을 수도 있죠. 어린 시절에 우리 근데 서로 갖게 했던 하얀 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얀 방이라고 쓴 거는 색깔이 하얀 게 아니라 독특한, 컬러가 기억나는 그런 방이란 소리죠. 그리고 그때 커튼이 펄럭거렸지. 커튼이 펄럭거렸지가 중요한 얘기인 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같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커튼이 어떤 방에 있었는데, 어떤 건물에 있었는데, 커튼이 펄럭거리는 기억을 했다. 그게 기억이 남았다. 그건 뭐예요? 아주 마음이 편하고 한가했다. 주변을 보던, 둘러보던 그런 기억이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mutilated world라는 것을, 이 훼손되고 사지가 절단되고
불구의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런 사랑의 힘으로, 추억, 그지? 사랑의 기억이 필요하다. 그 소리죠. 그죠? 사랑의 기억이 필요하다는 거. 어? 근데 이 기억, 이 아름다운 기억이 필요하다는 거야. You should praise. 그래서 어떻게 돼요? 칭송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mutilated world라는 사실을 뭐 객관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you should praise죠. 어, Returning so to the concert where music played. 이번에 한 발짝 더 나가서 음악이 확 불타오르던 연주회를 연주회를 생각 속에서 돌아가는. 이번에는 더 적극적이에요. 이거는 이제 연주회는 요새 같으면 연주회가 아니라 클래식 연주회를 콘서트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를 들면 요새 같으면 트로트 열풍이 대단하죠. 그럼 임영웅의 콘서트 뮤직이 플레어 하죠. 뮤직이 불타오르죠. 그지?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팍 타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많은 돈으로 그 예약 전쟁을 뚫고 가잖아요. 리턴 인 소우트. 이거는 뭐냐면 이 지금 유슈드보다 한 발짝 더 적극적이 된 거죠. 이번엔 어떻게 해요? 막 서치해서, 뒤져서, 머릿속을, 생각을 뒤져서 일부러 하나, 어? 이 훼손된 세상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힘을 찾아라. 그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기서 적극적이었지만 한 발짝 더 나간 거죠, 이번에는. 응? 일부러 생각을 뒤져서, 일부러 찾아서 이 훼손된 세상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힘을 찾자는 거야. 리턴인 소트. 현실적으로는 훼손된 세상이니까 그 콘서트장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폴란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주 나라가 수모를 많이 당했던,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하고 정서가 우리가 비슷한 그 중에 순환의 나라라서 그래요.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 폴란드 친구가 있는데 정서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는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서로 잘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You gathered acorns in the park in autumn and leaves added over the earth's scars. 여기서는 뭐가 생략됐냐면 이 앞에 return in thought가 생략된 거야. return in thought를 앞에 포함하는 거죠. 입안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속안에서 예를 들면 음악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얘기를 빼고 이번에는 어, You gather acorns in the park in autumn. 응? 가을, 당신은 가을 공원에서 도토리를 모으고 있었다. 그지? 그죠? 우리가 그 도토리를 가을 공원에서 도토리를 줍잖아요. 주웠다 그런 뜻인데 도토리를 줍는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도토리를 주우러 가는 건 놀러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 중에 한가하고 편하고 한가한 우리 여유 있는 삶의 기억이죠. 그잖아요. 그죠? 도토리 왜 주워요? 그거 갖고 뭐 하려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도토리 죽, 뭐, 쓴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한국 얘기고, 여기서는 도토리 아무 의미 없는 짓이죠. 도토리를 모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도토리 죽을 도토리 묵인가? 묵을 모르면. 그러니까 아주 편하고 한가해서, 여기 이쁜 도토리 있다. 이렇게 주었다는 거죠. 때, end는 그때라고. 그리고 그때, 여기서 그때죠. leaves added over the earth's scars. 지구의 상처를, 나뭇잎들이, 우리, 그러니까 가을, 늦가을, 또 밑에 가 떨어지면 이제 겨울이죠. 초겨울, 늦가을이죠. 초겨울, 늦가을에 공원에 도토리를 주울 때, 조티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지구는 상처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봄에 비하면 지구의 상처 그 위에 나뭇잎들이 덮죠. 그러니까 이 낙엽이 이때 이 나뭇잎은 이게 낙엽이죠, 사실은. 낙엽이 헤어리셨다가 아니라 덮으면서 막 바람에 날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추운 바람에 에디가 물결이죠. 그 물결치도 이렇게 쭉 출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물결치도 이렇게 지나가는 가을에 약간 스산하긴 하지만 그 스산한 가을에 스산하지만 그러니까 스산한 가을이죠. 스산한 가을, 늦가을. 응? 응. 그러니까 생각을 뒤져보면 그때 추웠어. 옆구리가 시려. 그 사랑하자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은 도토리를 주우던 좋은 생각이잖아요. 이제 그 조금 전에 한 프레이즈 더 월드를 결론을 내려요. 그래갖고, 훼손된 세상을 프레이즈하고 더, and the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칭송하는 거에 내용이 많은 거예요. 칭송하자. 응? 훼손된 세상을. 이렇게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리고 뭐뭐를 칭송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praise the mutilated world. 그리고 seriously lost죠. A gray feather. 그러니까 개똥지 바퀴가 새죠. 어떤 새예요? 설명해봐야 몰라요. 거기 가서 우리 가다 참새 그러면 참새는 전 세계적으로 아는 거니까 이건 우리나라에 유명한 새가 딱따구리일 텐데 딱따구리 그럼 서양에서 잘 없으니까 딱따구리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보면 알죠 쉽게. 그러니까 똑같아요. 개똥지 바퀴가 잃어버린 회색 깃털. 개똥지 바퀴한테는 그게 어떤 의미일지 모르지만 개똥지 바퀴가 잃어버린 회색 깃털을 구경하는 보는 사람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여유가 있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길 지나가다가 새 깃털을 발견하고 그 깃털이 기념품이 되는 그런 삶을 보세요. 아무리 그 수산한 가을에 지구에 상처가 있는 가을에 훼손된 세상 속에서 살았던 기억일지라도 칭송할 만한 추억이죠. 그걸 먹고 사는 거죠. And the gentle light that strays and vanishes and returns. 그러니까 그리고 stray 길을 잃고 어, 사라져버린 온화한 부드러운 빛을.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젠틀 라이트가 이게 그 상징이죠 일종의 부드러운 온화한 빛이죠. 어, 온화한 온화한이 원래 온화한 부드럽보다 소프트가 아니니까 지금 온화한이 잘 어려운 용어가 어려워서 안 썼는데 온화한 빛이 이 뮤틸레이티된 세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대응책이죠. 내가 다정함의 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다정함, 지구를 구원할 세상을 구원할 다정함의 힘 그 얘기죠. 젠틀. 어,
라이트. 그거를 찬송하자는 거죠. 찬양하자는 거죠. 그리고 돌아온. 이거는 엔드 리턴즈는 이게 일부러 엔드 리턴즈를 띄어서 따로 썼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중적인 해석을 요구한 거죠. 하나는 첫 번째 해석은 어, 사라져 버리다, 사라져 버리고 버렸는데 버린 뒤 돌아오는 이렇게 해석이 하나고 이게 해석이 두 개예요. 첫 번째 해석은 첫 번째 해석 이 마지막 줄이요. 사라져 버린 뒤 돌아오는 온화한 빛, 그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을 텐데 여기 그래서 돌아오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번역 안 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일부러 이게 첫 번째 해석인데 두 번째 해석은 일부러 and return을 띄어서 그리고 마침표를 찍었죠. 이건 뭘 뜻하냐면 물론 문법적으로는 지금 위에 게 맞아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맞는 해석이에요. 문법적 해석이. 근데 시적인 해석, 시적인 해석은 그리고 돌아온다. 돌아온다는 믿음. 응?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 온화한 빛이 돌아온다. 믿음, 신념, 이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return이라는 단어가 returns라는 단어가 지금 현재형이죠. 그러니까 돌아온다라는 신념. 이 그런 게 우리한테 원래 있었고 그게 앞으로 돌아올 거다는 신념의 표현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and returns하고 마지막에 그 마지막 그 단어를 그런 식으로 일부러 띄어서 그렇게 and returns 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요거 일부러 쓴 거예요. 이렇게 and returns. 그거는 그래서 요거 좀 많이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온화한 빛을 그려놓고 깃털을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돌아온다. 이때 돌아온다는 거는 이 세상을 구원하였던 건데 주어가 묘하게 돼버렸죠. 문법적으로는 주어가 물론 온화한 빛일 텐데 그 돌아온다는 신념 그리고 그 온화한 빛이 그냥 단순한 빛이 아니라 다정함의 힘, 세상을 구원할 다정함의 힘, 뭐 사랑의 힘 그런 거에 대한 신념, 그런 신념을에 대한 아주 강렬한 강조이기도 해요. 이 자가 제우스키는 폴란드에서 태어난 1945년에 태어난 분인데 가족하고 전부 폴란드 떠나고 그다음에 베를린도 몇 년 갔다가 프랑스로 왔다가 1982년도에 이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 대학교에서 아마 문예창작을 가르쳤겠죠. 이 휴스턴 대학, 시카고 대학교에서 문예창작을 가르쳤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줄리스키의 저 중요한 거는 폴란드어로 쓰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가르치니까 영어로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1945년도 사람이니까 68혁명, 프랑스 68혁명이죠. 이게 폴란드에서도 있었는데 뉴 웨이브였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그때는 당연히 저항시였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바뀐 거죠. 그리고 1975년도 2021년도에 75세로 사망 폴란드 크라코 이게 경주 같은 도시죠. 폴란드. 참고 자료가 하나 있는데 조금 전에 한 얘기가 좀 약간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서 음, 아주 최근에 신문 기사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나만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 남을 베풀어야 악당 유전자 활동이 줄어든다. 이건 심리학의 그 과학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이렇게 귀여운 채 안식을 주면서 2024년 힘내세요 하고 뇌물 주고 초콜릿과 사탕을 테이프로 붙여놓았는데
그래서 이제 행복했다고 어떤 사람은 세뱃돈 붙여놨다 이거죠. 어? 이 가슴 따뜻해지는 소식들을 많이 접하는데, 예를 들면 폐지를 주워 모아서 팥죽 100그릇을 지자체에 기부한 쪽방촌 할머니, 어? 이게 나만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마음을 뛰어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선행을 베푸는 소식을 접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자신에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단 말이죠. 대단한 기부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이렇게 때때로 우리 마음을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작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을 때보다 남에게 줄 때 더 행복해지는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베푸는 따뜻한 감정은 긍정적, 정서적 향기를 뿐 아니라 심지어 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요새 연구 결과예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암, 치매,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과학적 연구의 결과예요. 친절과 질병 예방이 무슨 사실인 거 아닌가 싶겠지만 신기하게 사실인 거예요. 몸과 마음이 기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 스트레스 받으면 마음 반대쪽으로 아프죠, 마음. 몸이 아프단 말이죠. 반대로 스트레스가 양형은 많지만 염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염증을 유발해서 어, 뇌에서 그래서 뭐 염증이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암이나 그런 것들도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염증 발생 비도가 높고 심혈관 질환 발생이 높고 그래 그것뿐만 아니라 암이나 치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거의 이거는 과학적인 지금 연구예요. 단 페트 촬영 같은 걸 해서 정신 스트레스가 심각한 질병력 이거는 거의 상식에 가깝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럼 어떻게 고칠 거냐? 따뜻한 기분, 악당 유전자 활동을 멈추게 해. 이런 점이 중요해요. 마음 건강. 그래서 요새 이 마인드풀리스가 명상 앱이 미국은 거의 인구의 10%가 훨씬 넘죠. 유럽은 심리 상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이 일상생활에서 좀 더 간편하게 시도해볼 수 있는 마음 건강 챙기기 활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남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기란. 이거는 학계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심리학계에서 남들에게 친절하면 나도 행복해진다는 결론이 수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친절의 효과는 모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내가 주머니에 사탕을 넣고 다닌다고요. 우는 아이한테 하나 주려고. 사탕 하나 별거 아니죠? 나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애한테 도움이 되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마음은 내 삶은 꽤 괜찮다는 긍정적인 정서를 일으켜 몸에다 그 행동을 하면요 몸이 그거를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연결돼 있다는 든든한 느낌을 줘요. 애가 막 우는데 옛날에 어딘가 가고 크리스마스 말인가 한데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데 음, 엄마는 애가 모자를 잘못 써서 우는데 엄마는 감당을 못하고 쩔쩔매더라고요. 내가 사탕을 딱 줬더니 얘가 깜짝 놀라서 날 쳐다보고 울음이 그쳤어요. 음, 엄마도 고마워하죠. 급박한 상황을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은 괜찮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서로 주고받는 거고, 더 하나는, 세상,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남이 아니고 서로 비판하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때, 염증 반응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염증을 유발하고 암찜에 심혈관을 시키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악당 유전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악당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그 몸의 염증은 늘어나고 항바 알레르기 기능은 떨어지고 친절하게 행동하면 긍정적 정서가 일어나고 감소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연구예요. 요새 이쪽 의학계나 심리학계의 대표적인 아주 주류 연구예요. 이게 뭐 가십이 아니란 말이죠. 하루에 3번 친절한 행동을 했더니 나타나는 변화. 검증을 해서 심리학 연구, 아리조나 대학교 심리학 연구 교수진이 4주간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친절하게 하라. 그래서 지인을 초대해 점심,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커피 사주고, 근데 자기한테만 좋은 행동을 하고 마사지 받는 것 같은 거. 또 불특정 차수에게 쓰레기 줍는 것 같은 거 말이죠. 평소에 사는 대조그룹을 했는데 해봤더니 이 타인이라고 표시된 그래프만 유일하게 스트레스가 줄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마사지 받아봐야 그렇게 많이 안 는다는 거예요. 남을 위한 마음, 나만을 위한 쾌락보다 강력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는 친절과 간대함도 비슷한 효과를 낼까?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사고 싶은 대로 살면 기분이 좀 스트레스 풀릴 것 같은데 딱히 그렇지 않다. 소용이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만 좋은 일 하는 사람 별로 안 감사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 쾌락적인 즐거움을 추구할수록 행복의 지속 시간은 짧다는 거야. 듣기 싫은 수업을 땡땡이 치거나 열랑폭탄인 달콤한 디저트를 먹거나 망설임이 없이 쇼핑하기 등은 순간적으로 즐거울 수 있지만 죄책감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즐거움을 상실해 버린단 말이죠. 반면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복감은 꽤 오래 간다는 거야. 2주, 2주까지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랑카우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애한테 그거 하나를 주면 그래서 애가 엄마가 그런 잘 줘야지 아무 때나 주면 안 되죠. 그러면 2주 동안 행복해지는 거죠. 수업 땡땡이 같은 쾌락을 추구한 그룹은 오래 안 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 대상으로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도 쾌락적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과 연결됐고 삶의 의미를 행복하는 사람일수록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행복이라는 단어하고 의미예요. 뭐가 중요하다?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연구층에 참여한 이성아 서울대 행복센터 연구원은 청년층보다 노년층에 더 심해졌는데 삶의 의미를 찾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노년의 심신 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는 거죠. 노인들 놀지 말고 봉사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노년기로 갈수록 다른 가치보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의미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됐어요. 그러니까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친절 자체라기보다는 친절을 베푼 뒤 따라오는 내 삶은 괜찮다는 느낌이란 말이죠.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결돼 있던 느낌. 그래서 삶을 만족하는 거예요. 자발성이 중요해요. 자발성. 시키면 안 돼요. 시켜서 하면 안 되는 거고 다음에서 우러난 선한 영향력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비즈니스 친절이나 형식적 봉사는 오히려 정신 노동이죠.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어, 초등학생, 9개월간 초등학생 문제아의 학습 멘토링 봉사를 한 성인들은 자기 삶에 의미 있다고 느끼고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긍정적 영향을 비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친절 유능해진 것 같다, 고개진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에 베풀면서 자신 유능하고 고귀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 우울감이 개선되고 삶의 행복도 직무만. 그러니까 친절과 선행을 베풀면 행복감이 생겨나고 스트레스에 유발됐던 질병 유전자들이 활동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행복연구소가 있어요. 중요한 곳이에요. 거창한 일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간단한 일,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창한 일은 언제 나중에 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그냥 뒤에 오는 사람 문제 봐주기, 버스에 자리 양보하기, 직장 동료에게 감사 메모 남기기 같은 사소한 것.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작은 친절이 뻑한 심리 상태를 회복시키고 몸을 건강하게 한다니 놀랍지 않은 하루에 3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기를 추가해보는 것은 어떨까? 주머니에 사탕 그려 있는 게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아주 좋은 일이에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여기서요, 의미 있다. 우리가 하나만 더 여기다 넣으면 이건 없는데, 예, 근대에서 최근대로의 시대 전환, 혁명적인 시대 전환 상황이라서, 응? 흔히 기존의 효과 있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여기 이것처럼, 예, 이 글이 제안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주류죠. 음, 현재 주류 심리학계가 이 글이 서울대가 하니까, 그치? 효과하는 것이, 어, 기존 효과하는 것이 그, 결과, 그, 기존의 의미, 이 효과가 그 지속 기간이 길지, 짧은 수 있고, 그러므로, 새로운 짧은데 사회를 만드는데, 만드는데, 기여하는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 음, 현재는 아니에요. 현재는 없어. 어? 아니, 중요해. 실제로 그냥 단순히 친절하게 베푸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새로운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대처할 거냐, 어떻게 거기서 그 의미라는 게 세상이 바뀌면 의미가 바뀌잖아요. 그런 면은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다. 그거 빼놓고 나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글입니다. 내가 이걸 왜 읽었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이 시, 이 아담 자가 제우스키 이 시가 단순한 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뮤틸레이티드 월드라고 여기지만 그걸 칭송하려고 노력하는 응? 그런 긍정적인 자세, 그죠? 이 칭송하려면 나 혼자 칭송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 연결돼서, 그죠? 여기서 맨 처음에는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면 그러면서 조금 읽은 거하고 연결해서 보면 try to praise the mutilated world. 훼손된 세상을 칭송하려고 노력하자. Remember June's long days. 기억해봐 6월의 긴 낮들. And strawberries, drops of rose wine. 그리고 야생딸기, 로제 와인을. 요거는 이제 자기 기억이죠. 자기가 즐겼던 얘기잖아요. The nettles that methodically overgrow the abandoned homesteads of exiles. 망명자의 버려진 주택을 꼼꼼하게 웃지 않은 쐐기풀을.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 싫었던 걸 감춰줬으니까 고맙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안 끝나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와서 You must praise the mutilated world. 세상은 세상을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죠? 칭송해야 하는 거죠. 의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의무가 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본 것처럼 이거는 나 혼자만의 즐거움이잖아요. 요거는. 그죠? 요거는 그 사적인 개인적인 나만 즐거움. 응? 나를 기쁘게 하는. 그지? 이지만 요 밑에 거는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단순한 자기만 즐겁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 You watch the stylish yachts and ships. One of them had a long trip ahead of it, while salty oblivion awaits others. 당신은 멋진 요트와 배들을 보았지. 그들 중 하나는 긴 여정을 앞두고 있는 반면에 다른 것들은 소금에 절은 망각이 기다리고 있지. You've seen the refugees going nowhere. 당신은 갈 곳이 없는 난민들을 본 적이 있고, You've heard the executioners sing joyfully. 당신은 사형 집행들이 기쁘게 노래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이거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의 이런 것들, 의무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좋아한다는 면이 있죠. 그죠?
나라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You should praise the mutilated world. 이거 윤리가 됐죠, 이번에는. 당신은 훼손된 세상을 칭송해야만 한다. Remember. 이때 이제 우리가 늘어나요. 이 우리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지? We. 응? We were together.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칭송해야 될 세상의 핵심은 나 혼자가 아닌 거죠. Remember the moment when we were together in a white room and the curtain fluttered. 기억해봐라, 우리 방에서, 하얀 방에서 우리가 함께 있었던 순간들을. 그때 커튼이 펄럭거렸지. 이거는 이제 같이 했던, 그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서로 기뻐했던 순간인 거죠. Remember the insult to the concert where music flared.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사실은 뮤직이에요. 그 음악이라는 것이 공동의 자산이죠. 우리 같은, 우리나라도 이명이나 이런 트로트들도 공동의 자산이잖아요. 근데 그 공동의 자산을 보면서 공동체가 같이 참여한다는 느낌?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It's ode to the concert where the music flared. 음악이 확 불타오르던 연주회. 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공동체가 다 같이 음악 연주회 가서 혼자 보지 않죠?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속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You gathered the acorns in the park in autumn. 이걸 당시에는 가을 공원에서 도토리를 모으고 있었다. And leaves added over the earth's scars. 지구에 상처가 났지만 그 상처를 덮고 나뭇잎들이 회오리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토리를 모으고 있을 만큼 세상이 공동체가 같이 지켜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praise the mutilated world. 훼손된 세상을 칭송해야 되는 거죠. And the great feather of thrush lost. 개똥지 밖에는 슬픔이 있었겠지만 그가 남긴 건 아름다운 회색 깃털이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거죠. And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개념, 이 개념을 설명하려고 쭉 설명한 거죠, 거꾸로. 또다시 결론이죠. 그러니까 결론으로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결론이. The gentle light that strays and vanishes and returns. 길을 잃고 사라져버렸다가 돌아오는 온화한 빛을. 그 빛은 틀림없이 돌아올 거라는 거죠. 괜찮죠?